안녕하세요. 김혜성 교수입니다. 학우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따뜻해져서 밖으로 나가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이렇게 수업을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수업해야 되는데 재택 수업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일하시느라고 혹시라도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네, 수업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인간 환경과 인간 발달과 사회 환경에서 우리가 에릭슨이 이제 인간의 발달 8단계를 나눈 중에 마지막 단계, 네, 그 성년기에서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를 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5세를 만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노인복지법으로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사회복지 이제 또 보호를 받으면서 노령연금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지하철든지 무료로 이제 승차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네, 지급되는 게 있죠. 나이를 보면 이제 60에서 이제 69세를 연소노인이라고 하고, 70에서 75세는 중고령, 그 다음에 75에서 84세까지는 이제 고령이라고 그러고,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노인 이미지가 있어요. 남자 노인, 네, 그다음에 이제 여자 노인이 또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시골에서는 여자 노인분들이 남편들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전부 홀로 남아가지고 그분들끼리 이제 그 마을에서 마을을 지키면서 또 남아있던 그 농사도 지으시면서 마을 그 여자 노인들끼리 서로 부모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시고, 이 집에 가서 뭘 이제 아침에 잘 잤는지 가서 들여다보시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같이 목욕탕 가고 같이 머리 파마하러 가시고,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노인의 뒷모습이 있는데 참 어쩐지 되게 쓸쓸해 보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네, 서양 노인을 한번 볼까요? 네, 그 주름진 얼굴. 네, 대비돼 있죠? 한 분은 굉장히 주름이 깊으신데, 그 다음에 보이는 이분은 스마트폰 가지고 즐겁게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즐기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노인들만 사는 이제 하우스, 예, 여기에서 이런 이제 지내시면서 아주 그 안에서 네, 부부가 또 즐겁게 지내고, 또 그 모임, 그 안에서 이제 노인 또래 집단이 있으니까 그분들끼리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고, 또 그 안에서 무언가를 또 이제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외국의 이제 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노후가 편안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여기 이미지 16에 보면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고령 장애인. 네,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발달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들로 자신의 이제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인간관계가 형성되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이제 그마저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곳을, 특히 이제 자신이 살아온 곳을 또 떠날 때, 이럴 때는 더 이제 힘들죠.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장애와 노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러나 장애와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더 큰 삶의 위협으로 이렇게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노령장애인 이거를 보니까 저희 남편의 친척 중에 이제 발달 장애가 인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 언니가 이제 미국으로 처음에 남편 직장 따라서 갔다가 거기에 정착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사회가 아동하고 여성 노인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이렇게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어, 그 여동생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서 남아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삶을 이제 누구한테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아마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고 살고 있겠죠. 네. 노인기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보면 에릭슨이 뭐라 그러냐면 노인기 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지금까지 쭉 그 인간 발달의 그 단계를 이렇게 삶을 갖다가 회상하고 하면서 자기가 해온 이제 일과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의 역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통합감을 그래서 내가 잘 살았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는 통합감과 그리고 자기 그렇게 삶을 이제 돌아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절망감이에요. 다시 내가 삶을 잘 사는 것 같지가 않고 후회가 있는데 내가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이제 회한과 절망 그래서 이제 통합감과 절망감을 이제 노인기에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노인기의 4대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질병과 무의, 역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경제고 고독고 이렇게 노인의 4대 고통이에요. 네. 거의 여기 범주에서 이제 제일 힘든 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아프니까. 근데 그 몸이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거 이게 이제 제일 무섭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역할이 없으니까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거를 하느라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애들도 다 크고 떠나고 내가 없어도 잘 살 만큼 이렇게 이제 성년이 됐기 때문에 역할 없이 없어서 무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뭐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면 상실을 하고 나서의 그런 고독고 이런 4가지 고통에 이제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산다면 모르지만 혼자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이제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노인 가구 구성을 보면 서울이 이제 독거노인이 25.6%고 노인 부부가 33.3% 그리고 가족하고 같이가 24.1% 피부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 비율이 있는데 시골로 가면 노인들이 엄청 그 비율이 높아지죠. 네, 발달 특성은 일상적 사회 활동에서 사회와 이제 이렇게 퇴직을 통해서 사회하고 멀어지는 유리되는 단계죠. 은퇴 시기니까 이 시기에 그들이 더 이상 무대의 중심 인물이 아니면서 인정과 권력, 권위를 자제하며 변화된 관계성을 깨닫게 됐죠. 성인기 생활로부터 급격한 그런 삶의 이제 변화로 전환되는 시기인데 취업 활동을 비롯한 노년기 사회 활동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뭐든지 재반 활동들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복지 시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이제 강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노인기 때 그런 이제 말썽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노인기 분류를 한 거 이게 이제 PPT에 나와 있습니다. 네. 1999년부터 그 노인이라는 말의 어감이 좀 그러니까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호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나은 우리가 이제 같이 통용될 수 있는 게 시니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죠. 네. 시니어 자문단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어르신,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가장 하기도 말하기도 편하고 또 들으시는 그 노인의 입장에서도 어르신이라는 그 말씀이 가장 아마 듣기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지나온 삶에 대한 평가가 이제 있어서 자녀 양육 책임에서 벗어나서 부부관계에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결혼 생활, 자녀 양육, 직업 등에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며 미래의 이제 성취 한계, 내가 뭔가 지금 뭔가를 해도 그걸 하기는 이제 성공할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그걸 깨닫고 어느 정도 이제 실망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글쎄, 지금 이게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젊은 분들도 많지만 노인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노인기에 내가 성공할까? 이것 때문에 망설이고 하고 싶은 거를 못한다면 그게 과연 타당할까? 그게 저는 이제 그래서 아주 중노인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이제 75세 이상, 85세, 80세 이상 이런 노인이 아니라면 그래도 60대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체 발달을 보면 첫째가 노화죠. 우리 피해갈 수 없는 노화. 그래서 정상적 이제 성장과 발달의 한 과정으로 이제 연령층과 최초에 우리 일과에서 그랬죠. 발달은 상승 곡선도 발달이고 하향 곡선도 발달로 이제 다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생림의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의 쇠퇴나 무기력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신체는 구조적으로 내적 기능의 변화가 이제 많이 와서 어떤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때죠. 또 이가 이제 많이 이제 빠지고 이래서 이제 치과에서 이제 뭐 대체해서 이렇게 뒷발을 이제 심고 그리고 또 소화가 이제 효소가 분비량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래서 위 근육의 약화라든지 이런 소화 기능이 쇠퇴를 하지요. 감퇴하지요.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주 잠에서 깨어나고요. 노인성 불면증을 3분의 1 정도가 호소한다고 합니다. 네, 지하철 입구에서 이제 물건 파시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한 번 이렇게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노인성 불면증이거든요. 근데 어떤 날 이렇게 다시 잠이 들면 그냥 너무 잠을 잔 게 좋아서 로또 맞은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게 노인기 때는요, 자다가 한 20번은 깬다고 해요. 네. 또 감각 기능의 손상이 이제 그리고 현저하고 눈의 이제 조절 기능이 약화돼가지고 눈이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 하죠. 뭐 동내장, 백내장, 그다음에 무슨 황반 이런 거가 와서 네. 그래서 물체에 대한 시각적 예민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네, 색깔 변별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후에 이제 신체적 문제가 노인한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데 심혈관계 이제 효율성이 감소하고 폐라든지 또 심장 또 뭐 간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부피가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이 이제 저하가 되는 거죠. PPT를 또 보겠습니다. 네, 그림이 나오죠.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신체적 발달에서 심장 질환, 치아 결손, 감각 기능, 그 다음에 노안, 수면 변화 이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일어나는 거죠. 네, 이건 그림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 문제가 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고독, 정년 퇴직
네, 그래서 사회적 지위의 상실과 그리고 이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거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질환을 보겠습니다. 고혈압이 56.7%, 네, 관절염 33.4%, 당뇨 22.6%, 우울이 29.2%, 이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가 28.5%. 네, 깜빡깜빡 기억력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옛날 거는 기억하는데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 거는 장기 기억으로 그게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금방 잊어버리는데, 요통과 자골통 21.1%, 인지기능 저하 28.5%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노년기 이제 정서적 부양은 노년기에 신체 정신적으로 이제 그 의존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이 내 의존을 누군가에게 해야지만 되는데, 만성 질환이나 이제 장기적 치료를 노인 질환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아픈데 이제 치료를 해서 낫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노인은 그냥 장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대사 질환이 있다면은 뭐 당뇨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또 고혈압이라든지 또 심혈관계 이런 데가 이제 있다 보니까 장기적 치료를 요구하고 합병증을 이제 수반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노인 부양을 위한 가족과 사회 비용이 이제 늘어나죠. 제가 복지 서비스를 이제 확대는 하고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것이 이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부모 부양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내 부양이 점점 어려운 시대로 이제 되었습니다. 네, 노인의 평균 수명은 연장됐으나 노인들은 가족이나 직장에서 역할을 상실하고, 그리고 대신 늘어난 노년기가 수명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시간 활용과 여가 문제가 이제 또 그게 이제 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무료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노인들이 문제가 그야말로 일만 하고 개미처럼 일만 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느라고 노는 거를 못했죠. 정말 그게 요즘 젊은 그 3, 40대들은요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1년에 한두 번 꼭 가족 여행을 해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는 모습이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정말 보게 돼요. 네, 근데 노인들은 그걸 젊었을 때 못해서 일만 하고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여가에 대한 그게 네, 어렵죠. 특별한 여가 활동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가 활동에 대한 의식 부족, 경제적 사정, 건강 상태,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와 또 이런 노인 여가에 대한 정책이 미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연관이 되죠. 네. 심리적 발달에서는요, 노인들일수록 자기가 평소에 쓰던 친근한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딸들이 이제 엄마 집에 왔다가 엄마 자리가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침대에 뭐가 이렇게 많고 그래, 그래서 싹 치워버리죠. 근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다 치워버리면 엄마는 화를 내죠. 딸이 나는 깨끗하게 해준다고 치워줬는데 왜 엄마가 화를 내지? 바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고,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자기만이 아는 자리에서 손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거가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늘어놓고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생이 짧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 전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역할 지각의 변화. 네, 젊어서는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또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이것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남편들이 변하지 않고 고수하면서 삼식이 노릇을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좀 부부 갈등이 심할 수 있겠죠. 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내향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수동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경직되죠. 유연하지가 못하고. 그래서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을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해서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때 어디에 고착되지 않고 유연한 그 사고를 함으로 인해서 가족 안에서 아우 할머니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나면 재미없어. 애들이 손녀들이 안 놀으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청소년들이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잘 놀 수 있는 이런 게 돼서 내 경직성이 유연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심성이 지나치다 보니까 뭐 뭐든지 그냥 아주 조심하다 보니까 애들을 이제 대신 이제 키워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이제 애들한테 조심을 많이 시키죠. 의존성이죠. 의존을 하고 그리고 회상이 증가하고 좋은 것을 회상하면 참 좋은데 추억이 되는데 이제 좋지 않았던 거를 회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패와 이제 이런 회한 이런 거를 이제 느끼는 시간이 많다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나의 욕구에 부합되지 않을 때 우울증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사회적 발달을 볼게요. 네, 아까 앞에도 나왔지만 퇴직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이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친구가 또 먼저 가고 이럴 때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제 역할 상실, 내가 아버지 역할도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그다음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떨어지죠. 나의 가치감이 떨어지고 있어도 없어도 우리 자식들은 나 없어도 뭐 저들끼리만 잘 살고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근데 이런 이제 특히나 배우자가 이제 먼저 이제 가셨을 때 그때 홀로 남은 그 엄마나 아버지들이 이제 그때 자식들은 다 지들끼리 사느라고 바쁘고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존감도 낮아지면서 어릴 때는 그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들을 위해서 생애를 다 바치다시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자식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혼자 남았는데 제대로 돌보질 않고 신경을 안 쓴다고 느낄 때 그런 마음의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크죠.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빈둥지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죠. 왜냐하면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가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부 결혼 만족도는 U자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형으로 이렇게 이제 곡선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 결혼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 행복, 건강, 장수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남녀 이제 성역할 전환이 이게 그야말로 남편의 가사일 참여가 이렇게 이제 돼서 청소기도 밀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때로는 또 이제 요리를 해서 부인한테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줬을 때 그때는 굉장히 좋은데 나는 뭐 냉장고에 있는 것도 나는 차려줘야지 밥을 먹겠어. 근데 이렇게 해놓은 음식도 제대로 안 먹고 이럴 때 이제 굉장히 그 부인이 삼시기를 이제 삼시기를 갖다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돼서 이런 이제 삼시기라는 말이 생겨났죠. 네. 남자분들 나이 드시면 젊어서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요 할지 모르지만 역할을 공동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리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배우셔서 그 부부가 같이 교대로 할 수 있는 거랑 뭐든지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내가 키워야 되는 시대죠. 지금은 60대 이상 세대가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는 본인의 독립생활이 이제 불가능해서 또 그 29.3%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 이래서 이제 34.2% 그리고 손자녀 양육 및 자녀 가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12.1% 그리고 이제 같이 살고 싶어서 22.3% 자녀가 학생 또는 미성년자라서 0.3% 그다음에 기타가 1.8% 이렇게 이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독립생활,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한 게 이게 50%가 넘지요. 60%가 넘네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살고 싶어서가 22.3%입니다. 네, 요게 이제 트윅스터, 탕비족, 만몬의 부메랑 키즈, 키퍼스, 네스터커, 프리터 이렇게 이제 요 깃발을 한번 보세요. 이제 국기를 보면 이게 어느 나라 이게 바로 우리나라는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부모한테 이제 계속 이렇게 그래서 뭐 미혼 한 50만 명 된다고 해요. 결혼 안 해서 결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돌아온 돌싱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이제 있는데 같이 이제 부모하고 같이 캥거루족처럼 같이 이제 얹혀서 살면서 부모의 연금을 같이 쓰고 그리고 사는 거죠. 네, 이런 형태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네, 존재하는 거죠. 부양에 대한 노인 부양에 대한 국민 인식이 1998년도에는 가족 책임이 89.9%예요. 그런데 쭉 내려와서 2016년 거를 보면은 네, 가족 부양이 책임이 30.8%로 줄어들고요. 사회 가족과 정부 사회 책임 세 군데가 다 힘을 합쳐된 데가 45.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거 이게 18.6%죠. 네, 그래서 점점 부양에 대한 그 인식이 가족과 정부 사회 책임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부모 자녀 관계는 이제 함께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 세대 간 이해의 폭이 증가하고 자녀 세대 이제 부담 가중으로 그래서 노부모 자녀 간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요. 주로 세대 차이 및 의존성. 이 의존성은 경제적인 의존성도 부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의존성. 정말 나이가 많아서 본인이 활동하기가 네, 화장실 가기도 마음대로 안 된다면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이 가족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 출근해 버리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인 장기 요양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데 이제 장기적으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네, 손자녀는 생명의 연장이죠. 네,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는 조부모의 역할 수행 양식이나 역할 개념이 아주 다양한 차이를 포함하는데 대부분 조부모들은 자신의 손자, 손녀들에게 자부심과 만족을 느끼며 네, 조부모 역할은 그들의 전체적인 자아 개념과 목적의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네,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 삶의 이제 존재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키워줌으로 인해서 자녀 부부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윤택한 삶을 이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포트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죠. 본인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힘들었지만 예, 자녀들의 삶을 또 이제 후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키우죠. 키워주고 돌봐주고 네.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꽤 많죠. 네, 조부모는 손자녀를 통해서 젊음, 정열을 재경험하죠. 그래서 생의 연속성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경험이나 지혜의 제공자로 생산성과 새로운 영감을 갖다가 이제 네, 받고 그리고 이제 성취감 아이를 키워주는 그 잘 자라면 성취감과 그다음에 대리만족을 얻는 거죠. 네. 손자녀는 조부모를 통해서 네, 문화적 연속성. 네, 우리가 몇몇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문화, 우리의 특별한 문화,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걸 이제 세대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건전한 심리적 발달도 뭐, 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키우고 이제 낮에 이렇게 돌보는 아이들은 정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아이들이 유연하고요. 사고가 유연해요. 그리고 예의가 바른 편이죠. 근데 이제 엄마는 아침에 애들과 같이 나왔다가 저녁에 애들 학원 뺑뺑 돌다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아이들 보면 확실히 좀 정서가 메마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엄마의 사랑을 이제 받지 못한 그 결핍,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안타깝죠. 네. 그리고 이제 가족의 역사를 계승하고 가족 소속감을 이제 결속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가족의 정체감 부여 등의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핵가족화, 개인주의 이제 가치관 확산으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원만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제 를 이루기가 좀 어렵죠. 네, 근처에 살고 이러면은 훨씬 좋을 텐데 멀리 떨어져 산다든지 또 어떤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리고 한부모 가족, 기혼 여성 경제 활동 증가 등으로 조부모의 이제 손자녀 양육 역할이 또 증가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까 그 사회적 발달 쪽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퇴직자가 이제 어, 퇴직자는 개인의 이제 삶의 양식을 바꿔놓는 중요한 변화죠. 그래서 이게 퇴직자의 역할에 대한 적응 단계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퇴직한 분들이요, 굉장히 집에서 이제 편하다는 느낌? 나도 몇십 년 동안 일만 했으니까 나도 좀 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남자분들도 1년 정도는 이제 잘 노는데 그 다음 이제 슬슬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퇴직자의 이제 그 적응 단계, 네, 그걸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퇴직 전 단계에서 허니문 단계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나도 이제 좀 놀아보고 싶다. 네, 그리고 퇴직 직후의 일상생활이 자리를 잡는 시기가 있고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휴식과 긴장 완화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꿈에서 깨어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언제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되고 뭐 이러는 거는 자유로워서 좋은데, 그래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새로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배워야 되지